기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정치 반짝반짝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윤 기자의 윤기나는 브리핑. 네, 오늘도 OBS 윤종아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윤 전 대통령이 탄핵 이후에 사태가 많이 빨리 수습이 됐어요. 그리고 곧바로 조기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는 형국입니다. 그렇죠. 이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정치권도 빠르게 대선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조기 대선일은 오는 6월 3일 화요일이고요. 이제 한 55일 정도 남았는데 주요 정치인들의 출마 선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대표직 사퇴하고 대선 출마 이제 공식화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어제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당 대표직에서 이제 물러난 거고요. 예. 2년 8개월 가량 대표 임기를 수행했습니다. 이 대표는 3년간 당 대표로서 나름 성과 있게 재임할 수 있던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국민들께서 과거의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DNA를 발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이겨내길 바라고 저도 그 여정에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영상을 통해서 대선 출마 메시지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얘기해봐야 될 텐데 어제 그 미국 출장길에서 인천국제공항이죠. 거기서 출사표를 냈어요. 그렇죠. 이제 김동연 지사도 어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요. 지난 7일 출마를 공식화한 김두관 전 의원에 이어서 민주당 비명계 대선 주자로서는 두 번째입니다. 김 지사는 어제 오전 미국 미시간주 출장길에 앞서서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김 지사는 정권 교체만으로는 안 된다. 정권 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면서 출마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 부과 정책, 물론 이 새벽에 90일 유예 소식이 또 들리기도 했지만 관련해서 지금 미국 출장길 오른 거죠? 그렇죠. 경기도는 트럼프 정부의 자동차 부품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대응을 위한 출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지사는 자동차 완성차 3대 회사인 GM, 포드, 스텔란티스 소재지인 미시간주에 12일까지 2박 4일간 머물면서 관세 외교에 나설 계획입니다. 근데 급하긴 급했나 봐요. 갔다 와서 하면 너무 늦으니까 가면서 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얘기 한번 이제 넘어가 보죠. 아무래도 요즘 제일 핫한 분이에요.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대선 출마 결국 했습니다. 예, 김문수 전 장관도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김문수가 이재명을 이긴다면서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김문수가 제격이라면서 출마 일성부터 이재명 대표 견제에 나섰습니다. 예. 이어 강성보수의 정체성도 분명했는데요. 친북, 반미, 친중, 반기업 정책만을 고집하며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세력이 우리 사회에 잔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저희도 몇 번 언급하긴 했지만 이재명 대표도 전 경기도지사, 예, 김동연 현 경기도지사, 이번에 말씀드린 또 김문수 장관도 어쨌든 전 경기도지사, 네, 그렇죠. 예, 이렇게 지금 많이들 출마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수도권 단체장 중에서 유정복 인천시장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예, 유정복 인천시장이 어제 오전에 인천 자유공원 메가더 동상 앞에서 대통령 출마 선언식을 가졌습니다. 유 시장은 자유의 가치를 지키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제2의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특히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대통령과 중앙정부, 국회가 갖고 있는 제왕적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분권형 개헌으로 진정한 국민 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니 그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떻게 출마하는 겁니까? 마는 겁니까? 네, 오세훈 시장도 오는 13일에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데요. 출마 장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오 시장 측은 어제 언론 공지를 통해서 오 시장은 오는 1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출마 선언 장소는 4선 오 시장이 서울시장의 가장 중심축을 형성해온 약자 동행 정책을 대한민국 정책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상징적인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쪽방촌, 임대주택, 동행식당, 재건축, 재개발구역 등 오 시장이 주거복지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펴온 약자 동행 정책을 대표할 수 있는 장소들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쭉 얘기 들으시면서 이렇게 지자체 단체장들 계속해서 대선 출마 선언하면 우리 지자체 단체장들이 없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실 텐데 아직 사퇴는 안 해도 되는 거죠? 지자체장의 경우에 이제 공식 선거 그 공식 후보가 돼서 예. 이 후보 등록 전까지는 아직은 괜찮아요. 임기 유지가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아직은 없지만 일단 경선 시국이긴 합니다. 각 당의 주요 정치인들도 지금 출마 선언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관련해서 여론 동향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 차기 대선 지지도 조사를 각 언론사들이 앞다퉈 좀 내놓고 있는데요. 이 한국갤럽이 뉴스원 의뢰로 차기 대선 관련 가상 대결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과의 양자 대결에서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간 가상 양자 대결에서 이 대표가 55%, 김 장관이 35%를 얻었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벌이는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이 대표는 52%, 오 시장은 37%, 15%포인트 차이였고요. 이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가상 대결에서는 이 대표 52%, 한 전 대표 31%로 지지도 격차는 21%포인트였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양자 대결 가정했을 때는 이 대표 52%, 홍 시장 36%로 격차는 16%포인트로 상대적으로 이 격차는 가장 적었고요. 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의 가상 양자 대결 조사에서는 유일하게 이재명 대표가 50% 아래의 지지도를 좀 기록하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예. 이 대표와 유 전 의원 양자 대결 조사에서는 이 대표 49%, 유 전 의원 32%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전국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예. 그 윤 기자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여론조사도 있다고요? 그렇죠. 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메타보이스가 JTBC 의뢰로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실시했는데요. 여기는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넣어서 3자 대결을 한번 봐봤습니다. 예. 여기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47%,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23%,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9% 지지를 기록했고요. 이재명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의원의 3자 대결에서는 각 후보가 이재명 대표 45%, 홍준표 시장 24%, 이준석 의원 7%였고요. 이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의원을 가정했을 때는 각각 45%, 23%, 8% 순이었습니다. 다 좀 비슷하네요. 예,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 응답률은 16.5%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네, 물론 일단 조기 대선 국면 초반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또 나중에 다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 종합해 보면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 경선 승리 가능성 저희가 좀 높게 볼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습니다만 국민의힘은 사실은 지금 워낙 후보가 많아서 후보 예정자가 많아서 15잔명, 뭐 20명까지 얘기도 나와요. 거기도 이렇게 분류도 해놨더라고요. 어. 계열별로 뭐 와일드 카드로 또 나온 분도 있으시고 와일드카드. 예. 있으시더라고요. 예. 예.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 레이스를 보면 우선은 이제 그 계엄 정국 이후에 이 김문수 전 장관의 이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영남권과 함께 강성 보수층의 이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도 확장성에 있어서는 약점으로 지목되는데 그렇다 보니 이 중도 보수 인사와의 연대설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원희룡 전 장관 어젯밤에 이제 불출마 선언했는데요. 뭐 그런 연대설도 나오고 예. 심지어 뭐 확인되지 않지만 중도 보수 인사들 여러 인사들과 연대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물밑에서는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좀 있다고 하는데요. 연대설이면은 자기는 대선 나가고 같이 해주는 사람은 총리 뭐 이런 거예요? 물론 이제 자리를 가지고 가는 거는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요. 예. 뭐 뒤에서, 가치와 뒤에서. 이념, 정책을 이제 고리로 연대를 하겠죠. 음. 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우에는 경남지사도 지냈을 만큼 이 영남의 민심은 탄탄한데, 그러니까 대구시장 TK, PK에서 단체장을 다 지내서 예. 이 영남의 민심만 봤을 때는 탄탄하지만은
이 3년 전 대선 경선에서도 이 당내 지지도, 이 당심을 얻지 못하면서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패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당내 지지세를 얼마나 확장할까가 관건인 것 같고요. 예. 이 오세훈 서울시장은 합리적 보수 이미지를 통한 중도 확장을 강조할 텐데 이 최근에 명태균 리스트 의혹 관련해서 이 리스크를 얼마나 덜어내느냐가 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한정훈 전 대표의 경우는 이 계엄 정국에서 이 사실상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이 찬성하는 스탠스를 취했는데 예. 그래서 사실 이 당심에서는 현재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소장파를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약진할지 지켜봐야 되고요. 이 탄핵 찬성파로는 이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도 이 같은 카테고리를 묶을 수 있는데 예. 이 후보 간 합종 연행 가능성도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아니 윤 기자는 그 기자의 촉으로 누가 대선 후보가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전 장관의 그 우세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예측을 해보고 왜냐하면 어. 이 국민의힘 당원 구성을 볼 때도 영남 지역이 굉장히 어. 타적보다 50-50이죠, 그죠? 예, 또 요즘에 탄핵 전국에서 이제 강성 보수층 뭉친 경이 강하거든요. 그렇게 예. 한다면 예. 뭐 김문수 전 장관의 이제 우세가 좀 예측이 되지만 물론 이제 그 다른 후보들이 이제 합종 연대를 한다고 한다면 요즘 예. 유승민 전 의원 주가도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요. 있대요. 왜냐면 예. 중도 확장 가능성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한동훈 전 대표, 뭐 안철수 의원,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뭐 그 외에도 뭐 유정보 시장도 있고 예, 여러 예. 이 사람들 연대를 통해서 또 역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판세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거의 뭐 20명 가까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네. 예, 예. 예측을 그렇게 하고 어쨌든 근데 저는 요거 관련해서 사실 또 최근에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어쨌든 같은 보수당이라고 하는 다르지만 당은 다르지만 보수 성향이라고 하는 이준석 의원과의 어떻게 또 연대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최종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고요. 뭐 지난 3년 대선에서도 당시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대표랑 이재명 후보와 당시 민주당 후보와 치열하게 경쟁하다가 막판에 이 안철수 그 후보랑 연대를 했었잖아요. 당시 예. 후보 예예. 예. 만약에 이제 선거판에서 뭐 그런 거죠. 뭐 둘이 합치면 한번 좀 해볼 만하다 싶으면 아마 이준석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의 연대도 충분히 한번 그려볼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네. 예. 여러 가지 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요건 국민의힘 대수 후보는 언제 확정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5월 3일 날 이제 확정을 짓거든요. 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이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5월 3일에 치르기로 확정했습니다. 예. 그 전에 오는 16일에 일단 컷오프 대상자가 예.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경선 룰을 놓고도 사실 지금 신경전 치열합니다. 그렇죠. 이 국민의힘이 이 대선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는 1차 예비 경선을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 치르고 또 이를 2명을 줄이는 결선 투표를 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실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러면 김문수 전 장관에게 유리하지 않을까 좀 예측을 해봅니다. 다른 후보할 주자들은 당신과 민심 5대 5인 룰을 민심 반영 비율을 높이는 안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좀 주장하고 있어서 이 최종 경선 룰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여튼 뭐 흥행 면에서는 국민의힘 쪽에 좀 쏠리 힘이 좀 많이 쏠리는 것 같은데 네. 다시 이제 민주당 얘기 좀 해보면 예. 네. 이 김동연 경기도지사 뭐 약진 가능성 어떻게 봅니까? 뭐 여기도 역시 비명계 연대가 관건일 것 같은데 김부겸 전 총리는 불출마를 선언했고 예. 이제 김두관 전 의원은 출마 선언했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제 조만간 입장을 좀 밝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비명계 인사들을 고리로 해서 범야권 빅텐트 또 오픈 프라이머리 여기에 개헌을 고리로 이제 뭉칠 텐데 그 부분이 이제 야권 지지층에게 얼마나 좀 먹힐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도 김동연 지사의 지지그룹 뭐 확고한가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 친문계 이 경기도 친문계 인사들이죠. 전해철 전 의원, 박광원 전 의원 확실한 우군으로 이 경선 캠프에서도 핵심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안산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고영인 전 경제부지사도 이 캠프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경기도 비명계 핵심 인사들은 대부분 이제 김동연 지사 캠프에 모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 조국 혁신당의 경우에는 범야권 오픈 프라이머리 현재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김 지사가 이 조국 혁신당 그룹까지 흡수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네요. 여기도 조국 혁신당이 있네요. 여기도 같이 뭐 어떻게 될 거로 보세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뭐 오픈 프라이머리 뭐 주류 뭐 이재명 대표부터 뭐 부정적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현실 가능성 좀 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 예, 예. 아니, 정당의 존재 이유는 정권 획득이거든요. 그런 예, 차원에서 예. 보면 대선 후보를 내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아니 하지만 근데 만약에 이제 만약에 음. 지는 상황에서는 한번 그런 실험적 음. 경선도 해볼 만은 또 검토해볼 만하죠. 그러니까요. 예, 예. 지금 보수 쪽이도 진보도 같이 하면 뭐 살고 뭐 흩어지면 뭐 죽는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하여튼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후에 또 들려오는 소식들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윤기 나는 브리핑 함께했어요. OBS 윤종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